예정입니다. 김선주 작가님은 푸에르토 프린세사 대표로서 TVN 교통방송 김효진 양상국의 12시에 만나요 TVN 프리안 19 360회 시장이 반찬편 등에 출연하였고 인사혁신처 공무원 강의, 여행에서 길을 찾다 등 강의 경력이 있는 여행 작가입니다. 김선주 작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주 작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최신 트렌드 관련해서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선생님들 모시고 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선생님들께서는 해설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1시간 반 동안 또 앉아 계시기도 막 근질근질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가끔 초등학교 가서 강의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좀 말이 좀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또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요즘 스마트 관광 시대라고 해서 여행 어플을 이용해서 여행 계획을 짜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말, AI라는 말도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로 여행 계획을 짜는 팁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요즘 MZ세대들이 그런 식으로 여행 계획을 짜고 또 선생님들께서 개인 여행을 국내나 해외 여행하실 때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 소개는 방금 또 선생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1인 출판사 운영하고 있고 프리랜서 여행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먼저 관광 트렌드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국내외 관광 이슈랑 동향을 가볍게 터치하며 그 다음에 앱이 여행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앱을 통해서 여행 기록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MZ세대들이 여행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 소개해드리고 또 이런 소비자들로 인해서 지역 관광이나 투어 상품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도시나 섬이나 미식 상품 같은 거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예시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스마트 관광 시대에서 AI 투어리즘. 네, 요즘 뭐 구글 바드라고 옛날에 바드라고 했는데 요즘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미나이라고 바뀌었는데 제미나이랑 챗 GPT 그 다음에 네이버 큐 네이버에서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을 던져보고 어떤 대답을 도출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인스타그램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의외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계정 같은 거에서 여행 인사이트를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계정들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요즘 여행 트렌드를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에 이런 자료들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데이터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2024년 최신 트렌드나 아니면 여행객들의 변화, 분석 같은 자료를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사실 코로나 이후에 너무 비슷비슷해요. 변화가 아주 크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패스할 만한 것들도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로컬 시대, 지역 관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행에 대해서 좀 더 발전했다고 해야 할까요? 생각들이 좀 더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 여행이나 착한 여행, 내 여행으로 인해서 여기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에 대한 사고가 좀 더 성숙해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은 언택트 여행 이거는 좀 사실 요즘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2024년 트렌드지만 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아래쪽에 근거리 휴식, 뭐 호캉스나 아니면 뭐 스테이케이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코로나 이후부터 차차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호캉스나 그런 글램핑, 그다음에 뭐 캠핑 같은 것보다는 좀 더 편한 잠자리에서 자는 글램핑 같은 것도 유행하고 있고요. 웰니스도 코로나 때부터 계속 인기였는데 뭐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마사지 하거나 뭐 한방 조경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경관 좋은 데서 휴식을 한다거나 요가 프로그램을 내가 체험한다거나 그런 식의 여행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국관광부사에서 같은 내용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거는 좀 올해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선생님들께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내용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경험 중심의 체험 여행. 네, 경험 중심의 체험 여행은 너무 뻔하죠.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체험이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체험을 낯선 체험을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여행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해 보이지만 남들과 다른 체험을 하고 좀 특별한 체험을 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긴다. 그게 요즘 여행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예로 로컬 여행. 남들이 가지 않는 작은 나만의 명소를 찾아내고 지역 소도시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거를 기록한다. 결국 뭐 결과값은 항상 SNS에 남기고 기록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로컬 여행이 또 부상하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알려진 여행지들을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일상화되다 보니까 너무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곳을 가고 싶고 아니면 익숙한 곳에 가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항상 보던 것에서 생각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로컬 여행이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성비 있는 미식 여행. 요즘 SNS를 보면은 가장 잘 나가는 인스타그램이 먹방이에요. 미식이 가장 먹스타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보면은 먹는 장면이 또 그렇게 많아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귀신이 있을 정도로 정말 먹는 그 콘텐츠들이 진짜 많은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가장 단순하게 만족감을 얻는 게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잘 때 이 여행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식 여행은 여행에서 사실은 빠질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은 가성비 있는 미식 여행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이 가게에 굉장히 특별한 메뉴가 있고 시그니처가 있다.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이슈를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선 그 스마트 테크 여행, 앱이 여행의 중심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행의 그 과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 우리가 항상 여행할 때 공부를 진짜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 여행 전에는 주로 우리가 여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 해외를 나간다 하면은 여행 전에는 항공권 구입하고 숙소 그리고 국내를 여행한다면 교통편 예약하거나 아니면 숙소를 예약하고 그 다음에 여행 계획을 그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호텔 예약이나 결제 등이 여행 전에 들어가고 또 의사결정이 들어가는데 여행 중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뭐 현지에서의 거래 예를 들면 내일 당장 입장권을 내고선 가려는 그런 간단한 그런 관광지 그런 것들을 여행 앱으로 순식간에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길찾기 예를 들면 지도 어플 같은 거 보면서 여행 중에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데 지나가다가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동선이 맞아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행 후에는 여행 후기 공유 이게 진짜 많아졌는데요. 여행 갔다 온 다음에 그냥 여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 갔다 오면 나 여기 갔다 왔다 자랑하는 것들. 저희 부모님은 여행 갔다 오면은 항상 그 단톡방, 카카오 단톡방이나 또 네, 같이 저희 동호회나 아니면 저희 아버지께서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동호회나 연대 협회 같은 데다가 항상 어디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세요. 근데
그걸 똑같이 우리 MZ세대들은 SNS에 자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나 여기 갔다 왔어. 그리고 사진, 내 사진 박아야지 중요하죠. 저희 아버지 항상 등산 가셔도 그 정상에 있는 그 돌 있잖아요. 거기서 꼭 무슨 공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올라가시거든요. 거기서 인증샷 찍어야 돼서 그런 거랑 똑같은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행 후기 공유예요. 플랫폼만 다를 뿐이지 여행 후기 공유하는 건 누구나 또 여행 갔다 온 사람의 본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로 이런 경험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이걸 모두 다 지금 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행 전부터 여행 후까지 여기에 모든 스마트 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테크 아니면 스마트 기술 기반 여행 아니면은 앱이 중심이 되는 여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그 앱을 사용할 때 우선 선생님께서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요즘은 맛집을 봤을 때 우선 제가 여기 갔던 데가 어디냐면 경주입니다. 경주의 대릉원 앞이에요. 대릉원 앞인데 이 집이 굉장히 좀 제가 그 한국관광공사 취재 때문에 들렸는데 제가 선택한 맛집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집인데 그 이유가 우선은 대릉원 앞에 대릉원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줄 서서 가야 되는 그런 맛집인데 신기하게도 그 앞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서 있는 거예요. 또 왜 안 서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줄 서서 있는 집이 맛집이 아닙니다. 줄을 서지 않는 집이 맛집이에요. 여기가 앱으로 그 어플을 통해서 줄서기 어플로 예약을 받아요. 그래서 줄서기 어플로 예약을 받은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이런 카톡이 와요. 그게 바로 캐치 테이블, 테이블링이라는 앱입니다. 근데 이 캐치 테이블이나 테이블링 앱이 정말 전국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요. 나온 지는 굉장히 출시된 지 오래됐어요. 아마 선생님께서도 맛집 많이 다니시니까 아실 텐데 입구에 이렇게 기계 하나가 붙어 있거든요. 거기서 캐치 테이블이나 테이블링을 쓰는 집이면 진짜 맛집이에요. 왜냐면은 손님이 대기가 많아서 결국은 앱으로 원격 줄서기를 하는 집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진짜로 실제로 사람들이 줄서기를 했기 때문에 맛집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지역에서 여기 진짜 사람 많은 집이구나. 그래서 실시간으로 뭐 웨이팅하고 줄 서지 않고 웨이팅하고 내가 몇 번째 순번인지 저기 89번째 순번 있죠. 네, 순번인지도 알 수 있고 여기가 전국의 탑 100 진짜 맛집이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가짜 뭐 광고성 집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뭐 어플에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조금 등급이 높아지면은 줄을 순서를 내가 지금 달려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순서 미루기 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는 조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요즘 국내 여행 중에 가장 최고로 인기 있는 지역 경주예요. 황리 단계 때문에 경주 여행지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궁금해하실까봐 홍보는 아니지만 소문 여기를 알려드리면 복길이라는 저기가 전복 솥밥으로 유명한 집인데 가격은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사이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방문한 이유가 외국인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맛집이라서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 메뉴판도 있었고 외국어로 된 메뉴판에다가 한식인데 저렇게 정갈하게 나오는 집들이 좀 외국인들한테는 그래도 좀 괜찮게 생각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미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방문했는데 경주 갈 때마다 들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요즘은 맛집에 입구에서 줄 서는 집이 맛집이 아니라 앞에 줄을 서 있지 않더라도 진짜 맛집은 앱에서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에서 미리 예약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숙박 어플 같은 거 아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뭐 여기어때나 야놀자 같은 국내 숙박 대표 어플도 요즘은 해외까지 다 예약이 되거든요. 그리고 할인 쿠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소소한 팁인데 국내 숙박 예약할 때 여기어때나 야놀자 같은 데서 예약할 때 한 밤 12시 조금 지나서 예약하면 굉장히 저렴해요. 왜냐면 그때 할인 쿠폰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약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플 여기 두 번째가 어플의 그 원격 줄서기 방금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고 마지막 어플은 저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요즘은 그런 특정 어플로만 예약할 수 있는 어플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위험 부담은 있죠. 왜냐면은 홍보가 덜 되면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있지만 아무튼 이런 어플들도 사람들이 요즘은 소품을 팔아서 진짜 괜찮다 싶으면 다운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충주호 주변의 캠핑장, 그런 캠핑장을 예약할 수 있는 어플인데 이름이 그레가, 그레가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행 전중 후에 그 예약이나 아니면 결제 같은 거를 어플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어차피 그 문화해설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그런 어플인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두루나비라는 어플이죠. 두루나비 어플은 그 걷기나 자전거, 여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는 어플이고 또 하나 등산이나 산책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어플이 또 트랭글. 트랭글 어플도 산악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두루나비 같은 것도 관광공사에서 일부러 걷기 여행이나 그 주변 정보, 코스, 그다음에 맛집 같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어플이라 이것도 뭐 이용하면 좋고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디라는 어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오디오 가이드 앱, 오디오 가이드 앱을 나만의 전용 오디오 가이드 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원래 한 3년 정도 충남에서 그 시민대학 강의를 했었거든요. 뭐 고령에서도 하고 구려에서도 하고 골고루 지역에서 논산에서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오디라는 어플을 알려드렸더니 지역 주민분들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논산이나 보령에 굉장히 관광지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데 어디에 안 나와 있다고 서운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해당 지역, 나의 지역 정보도 여기다가 또 제공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이드랑 같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내가 시간이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 앱, 해외에도 또 많아요. 그런 오디오 가이드 앱을 활용하면서 조금 설명을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방금 뭐 우리한테 익숙한 두루나비나 그 다음에 오디 같은 앱처럼 사실 스마트 여행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여행 앱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뭐 해외여행 준비하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항공권을 구입할 때 국내 제주도 항공권이나 뭐 부산 항공권 아니면은 해외 항공권을 구입하실 때 그 괜찮은 앱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플레이 링즈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모션 특가가 나왔을 때 그 알림으로 알려주는 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주 항공권이 3만 원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 창에서 배너에서 3만 원 지금 뭐 TA 항공에 항공권이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결제를 하시면 그런 알려준 특가 항공권 알림 어플이고요. 지금 TA 항공에서 유럽을 취항하면서 편도 요금이 13만 5천 원에 나왔어요. 유럽이 13만 5천 원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 지역이랑 오늘은 로마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특가들을 알 수 있을 때, 알고 싶을 때 이 어플을 받으시면 좋고 또 호텔도 여기서 호텔 프로모션도 나와요. 그래서 호텔 막 1박에 굉장히 되게 저렴하게 나올 때 여기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는데 제가 제일 저렴하게 구입했던 호텔 비용이 익스피디아라는 사이트에서 일본 호텔 1박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1박에 1,000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손을 열심히 품품을 팔아서 구입을 했는데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제 동생이 일본에 살고 있어서 부모님한테 1박은 호텔 여기서 하세요. 그러면서 보내드렸는데 부모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우리한테 1,000원짜리 호텔을 보내줄 수 있냐? 굉장히 좀 서운해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호텔에서 서비스에는 차별이 없거든요.
한 7만 원짜리 호텔인데 익스피디아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6만 얼마 자기네들이 내고 소비자는 고객은 1,000원을 내고 그래서 묵을 때는 괜찮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뭐 항공권이나 숙박 그거 공정 비용이죠. 여행 갈 때. 뭐 교통비나 아니면 숙박 국내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게 여행 경비를 줄이는 방법이고 또 요즘 MZ세대들은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윈즈나 아니면 고고씨도 같은 어플이에요. 좀 이런 정보는 빨리 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다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고 무료 어플이에요. 그래서 무료 어플이고 또 뭐 플레이 윈즈 같은 경우는 어디 여행지를 갈 때 여행지 이름을 치면 그 여행지에 대한 항공권이 모두 다 나와서 지금 현재 얼마대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플도 있습니다. 트립스토어. 여기 아마 선생님들께서 패키지 여행을 더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패키지 여행 하면은 요 트립스토어라는 어플을 이용하시면 좋은데 내가 만약에 어디 지역에 뭐 예를 들면 중국에 간다 그러면 중국 3박 5일, 3박 4일 여행 뭐 아니면 장가기 3박 4일 여행 이렇게 쳤을 때 그 장가기 3박 4일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사의 그 노쇼핑인지 옵션인지 그게 다 정리가 돼 있고 가격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제가 12월 말에 백두산에 갔다 왔어요. 백두산 3박 4일 패키지 갔다 왔는데 가격이 18만 5천 원이었거든요. 되게 저렴하죠? 18만 5천 원이라 부모님까지 모시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여가 40도인 거예요. 백두산 천치가 여가 40도입니다. 네, 12월에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트립스 투어를 봐서 여기 백두산? 이렇게 치고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18만 5천 원, 18만 9천 원 이러니까 감을 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기 쇼핑이 있구나. 네, 쇼핑이 한 4번 정도, 3번 있었고요. 옵션이 4번 있었습니다. 네, 쇼핑을 갔는데, 약간 좀 딴 얘기긴 한데, 쇼핑을 갔는데요. 방에 VIP 룸에 가둬두고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물건 살 때까지.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가 쇼핑이나 옵션 같은 거를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트립스 투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행부터 여행의 전반적인 준비를 모두 다 어플로 할 수 있거든요. 방금 소개해드린 항공권 구입하기는 뭐 플레이 윈즈나 뭐 고고싱 아니면 하나투어나 인터파크 투어 앱 같은 데서 구입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항공사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숙소 예약 같은 거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야놀자나 여기어때도 많이 이용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아고다나 아니면은 호텔스닷컴 같은 거 그런 어플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교통편, 국내 교통편도 저는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국내 출장이나 취재를 많이 가는데 그때 이용하는 게 뭐 버스 타고 아니면은 T120 예, 그런 어플이고요. 그리고 코레일에서도 지금 6월 여행 가는 날 아마 행사 아실 텐데 코레일이랑 그 3가지 그리고 또 야놀자에서도 기차나 버스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차 예약을 하면 좀 더 할인 혜택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교통편도 사실은 야놀자나 여기 어때에서 하실 수가 있긴 해요. 그리고 해외 여행을 가실 때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오미오라는 앱이 한글 버전이 있어요. 한국어 지원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튀르키예 쪽 버스 시간을 알고 싶다 할 때는 오미오 앱 한국어 지원되니까 그걸 보면서 시간도 확인도 할 수 있고 스페인 버스도 오미오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요즘은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 준비를 교통편까지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쪽, 네, 택시는 카카오 택시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카카오 택시가 베트남이나 일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카카오 택시가 거기를 운행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의 택시 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카카오 택시 앱을 활용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 쓰던 게 익숙하시면 수수료를 조금 더 내고 베트남이나 아니면 일본, 해외에서도 택시 어플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동남아는 좀 싼 그 택시 어플이 그랩이나 우버, 볼트예요. 그래서 그랩 쪽이 굉장히 베트남이나 태국에 많은데 원래 한 가지 그 회사가 독점을 하면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볼트라는 어플이 또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동남아 여행하실 때 그랩이나 볼트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택시 언어 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기사랑 말 한마디 안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거기다 가격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가지 쓰면 어떻게 하지? 사기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들 우티 같은 거 카카오택시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또 기사님이랑 꼭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갈 수 있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어디 아시죠? 이런 말이 필요 없죠. 지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랭글 등산 어플 이것도 지도 어플을 지원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맵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구글 맵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그 정보를 구글에다가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종 지도인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정확하고요. 해외에 가셨을 때는 구글 맵이나 맵스미, 시티맵퍼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여기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맵스미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네팔에 그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에 갔어요. 근데 네팔에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을 네팔 지도를 먼저 맵스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더니 제가 있는 위치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지도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맵스미가 미리 다운로드 받으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일반 여행 하실 때도 와이파이가 오락가락할 때 그때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맛집 검색할 때도 요즘은 네이버 지도에다가 음식점 카테고리 딱 누르면은 맛집이 쫙 떠요. 그것처럼 구글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구글맵도 그런 식으로 맛집 검색할 때 이용하셔도 좋고 네이버 지도도 맛집 검색, 현 위치에서 맛집 검색 누르시고 오시면 검색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트리플이라는 어플이 여행 일정을 짜는 어플이긴 하지만 처음 가는 지역, 국내 지역이나 해외 지역의 모든 그 정보를 여기에서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행자들이 실제 여행했던 후기를 보면서 맛집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광고성 맛집을 걸러낼 수 있고 어디가 여기가 진짜 가면 후회 없을 관광지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어플이 트리플이라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날씨 정보 같은 거 우리나라 항상 그 지도 같은 거 날씨 정보 보면 틀린다고 사람들이 약간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날씨 어플을 노르웨이 기상청 어플을 보긴 합니다. 물론 네 이거는 외국어가 잘 안 돼도 사실 그 햇빛 표시 있고 구름 표시 있고 비 오는 표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저게 YR로 되어 있는 게 노르웨이 기상청 어플이거든요. 저걸 볼 때가 있고요. 아래 거는 별자리 관측 어플은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진짜 이것도 되게 받으시면 좋은데 하늘을 별자리 저는 여행 갔을 때 밤하늘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무슨 별자리가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별자리표나 스텔라리움 그 어플을 받으면 이렇게 하늘을 딱 별자리를 비췄을 때 여기에 별자리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하수가 몇 시간 뒤에 여기를 지나가는지도 나와요. 그래서 밤에 조금 뭐 별자리 보고 싶고 별 감상하고 싶고 이러실 때 보면 좋고 제가 사하라 사막 갔을 때 저 별자리표 어플을 보면서 별자리 이름을 보는데 그게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물론 욕지도 여행 갔을 때도 딱 보니까 은하수가 어디 지나가는 게 보여가지고 그 시간에 사진 찍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이나 뭐 투어, 상품 같은 거는 마이리얼 트립이나 뭐 KK데이, 클룩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는데 국내 관광지나 입장권도 거의 뭐 마이리얼 트립이나 KK데이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내일 당장 갑자기 일정을 바꾸고 싶어서 내일 당장 가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입장권을 싸게 할인받아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번역 어플 같은 건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번역 어플은 요즘 제가 전에 베트남을 갔을 때 그 베트남의 메뉴판이 베트남어로 써 있는 거예요. 저 당연히 외국어를 몰라가지고 그냥 눈치껏 사진 붙어 있는 거 아니면 사람들 저 옆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 거 달라고 했는데 그 젊은 20대 친구들이 핸드폰을 갑자기 딱 들더니 메뉴판을 찍더라고요. 그게 바로 구글 렌즈였어요. 선생님께서도 구글 그 어플에 들어가시면 구글 렌즈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로 메뉴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요거는 영수증이거든요. 일본 영수증입니다. 일본어로 써있어서 이거 못 알아먹겠는데 이러면서 구글 렌즈 딱 찍으면 이런 식으로 번역돼서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저기 우동, 프리미엄 무슨 뭐 초코 말이 정확하진 않아도
비슷하게 의미는 통합니다. 그래서 보고 메뉴판 같은 데도 활용하시면 되고 영수증에도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활용하신다면 같은 기능인데 네이버에 저 마이크 표시 옆에 동그란 표시가 있어요. 네이버 어플에 그거를 딱 누르시면 팝하고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팝하고 번역을 누르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내가 사진 찍었던 거를 팝하고 번역에다가 넣으면은 번역된 내용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하실 때도 요즘은 그렇게 또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행자 보험 같은 거는 뭐 해외 가거나 국내 가거나 당연히 기본이긴 하고요. 그리고 환전 같은 것도 요즘은 해외 갔을 때 그 옛날에는 은행 가서 환전을 했지만 요즘은 그 카드 트래블 월렛이나 아니면 그 트래블 로그라는 그런 카드에서 돈을 내가 넣어놔요. 5만 원 넣어놓고요. 현지에 가서 ATM 기계에서 돈을 뽑아요. 근데 ATM 기계 수수료만 내고 환전 수수료 내지 않거든요. ATM 기계에서 그 5만 원에 상당하는 현지 화폐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여행하기 때문에 환전을 또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즘 많이 바뀐 추세고 현지 화폐 계산하는 어플 요거는 혹시라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무료 어플인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큐런시라는 어플인데요. 한국 돈으로 뭐 1,000원이 뭐 베트남 돈, 달러, 엔화 얼마나 이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 어플인데 저도 여행할 때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큐런시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여행 하나의 그 전 과정을 이렇게 스마트하게 아니면 여행 어플로 모두 다 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게 요즘 스마트 관광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플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게 여행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요즘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행 기록 여기 블로그에다가 남기시는 선생님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인스타그램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도 유튜브에서 쇼츠라고 되게 짧은 10몇 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남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도 릴스라고 해서 10몇 초, 1분 안 되게 짧은 영상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다가 길게 포스팅을 해서 남겼다면 요즘은 영상으로 짧게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SNS에다가 남기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남들과 다른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요즘 1인 인플루언서 세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 경험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여기에 사진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못 찍는 장소는 사람들이 아무리 새로운 경험을 하더라도 가지 않아요. 뭐 내가 여기 갔다는 표시도 안 되잖아요.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제가 여기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지지난주에 그때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강사님이 사진을 진짜 50장 넘게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여기가 인기 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 할 때 굉장히 멋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간에 있는 사진 제가 취미가 스쿠버 다이빙인데요. 필리핀에서 한국인 업체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거기 업체에서는 사진을 정말 인생샷을 많이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사람이 또 많았고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사진 잘 찍어주고 사진 많이 찍어주는 데가 업체가 제일 인기예요. 그런 투어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가끔 가이드는 아닌데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들도 또 그런 좀 당혹스러우신 그런 부탁도 받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사하라 사막 갔을 때 그 현지 투어를 이용했어요. 2박 3일 동안 사하라 사막을 가는 거였는데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한국인이 많이 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우선 한국에서 그 현지인 사장님이 카카오톡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여기다 예약이라고 가면 되니까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많이 갔고요. 그리고 또 한국이 좋아할 만하게 현지 의상을 빌려줘요. 무료로. 네, 저기가 베르베르 인의 복장인데 그걸 빌려주고요. 그리고 사진을 몸을 날리면서 찍어줘요. 100장, 200장을 핸드폰으로 막 찍어줍니다.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평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뭔가를 했다. 그렇게 자랑하고 약간 뭐 기록을 남기고 그런 것들이 요즘 여행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나의 만족이 보여지는 것에서 또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셨을 수도 있어요. 포토 요즘 계속 포즈 같은 게 굉장히 유행하는 포즈들 많거든요. 물론 이건 보셨을 것 같아요. 꽃 요즘 유행했을 때 장미꽃 유행했을 때랑 그럴 때 꽃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고서 찍는 그 사진이 SNS에 굉장히 유행했어요. 핸드폰 꽃 사이에다가 딱 넣고 얼굴을 들이대는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저 포즈가 굉장히 튤립이나 그런데 튤립이 많이 폈을 때 하면 굉장히 좋은 포즈였고 또 모래 웅덩이샷 저것도 되게 어려웠는데요. 바닷가에 모래를 하트로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는 핸드폰을 넣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 얼굴을 하트에다가 넣어서 찍는 그런 모래 무더기샷도 유행했습니다.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닷가에 가기도 하고 꽃을 보러 가기도 하고 요즘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경험 그런 기록들을 남겨야 되니까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숨겨진 명소 남들이 가고 뻔한 장소가 아니라 숨겨진 장소를 가는 게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국내로 예를 들면은 여기 안동인데 안동도 아주 숨겨진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뭐 생각하면 안동 생각하면 도산서원, 뭐 병산서원 이런 것들 생각하실 텐데 제일 인기 있는 곳이 사실은 낙강 물개공원이긴 합니다. 저게 비 올 때는 저 사진이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오고 그다음에 비가 지나간 다음에 화창한 날에는 저게 그 모네가 프랑스 화가인 모네가 그림을 그리고 살았던 지베르니와 너무 닮았다고 해서 그 국내의 지베르니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래서 저 낙강 물길공원 같은 곳 저기서 인생샷을 찍고 숨겨진 관광지들이 아니면 포토존이 아름다운 포토스팟이 아름다운 곳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관광 트렌드 그 전망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나만의 명소 여행이 하나의 트렌드로 되어가고 있다. 올해의 트렌드는 그런 것이다 하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 여기 방문하셔도 좋은데요. 도서관이에요. 서울의 북카페처럼 예쁜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숨겨진 예쁜 포토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사실 책을 많이 안 읽어요. 근데 도서관이 인기인 이유는 도서관의 그 인테리어나 아니면 감성이나 사진 찍기가 너무너무 예뻐서예요. 우선 왼쪽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서울 다산성곽 도서관인데 그 한양도성 그쪽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저 도서관은 커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한양도성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북커피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많이 찾고 디테일을 찍기 위해서도 많이 방문하고요. 오른쪽은 작년이가 재작년에 생긴 도서관인데 폭포책방이라고 합니다. 저기가 홍제동에 있어요. 굉장히 그 산중에 있는데 저 앞에 보면은 폭포가 있죠. 저기가 인공폭포입니다. 그래서 인공폭포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곳인데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저기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냥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폭포책방도 굉장히 좀 명소 중 하나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책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진 찍기 위해서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 그 하동 쪽에 있는 배달성전 삼성궁. 제가 겨울에 구례 하동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구례랑 하동이 너무 예뻤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례랑 하동을 올 때는 겨울 그 초겨울 눈 내리기 전에만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눈 내리면 눈 내리는 정도이 있어서 예쁘고 그다음에 꽃이 피면 그때부터 벚꽃게부터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그 12월 초에 눈 내리지 않는 그 추운 겨울에는 볼거리가 좀 많지가 않대요. 근데 제가 그때 갔는데도 불구하고 요 하동의 배달점전 삼성궁 굉장히 예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가게 된 이유도 SNS를 보고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예뻐서 비현실적인 곳이 실제로 존재할까 궁금해서 갔는데 사진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여기 요즘 가면은 정말 엄청나게 숨겨진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진 보고 가는 분들이 많아서요. 여기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지리산 청암동에 있어요. 그래서 하동이랑 구례 여행 가실 때 사실 뭐 구례나 하동은 한 군데서 숙소 잡아서 30분 거리니까 같이 묶어서 여행하시기 좋거든요. 근데 요 하동, 요 삼성궁만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해발 850m에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내랑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는 한풀서사라는 사람이 삼성사였던 곳을 좀 종교시설로 바꿔서 삼성궁으로 바꿨고요. 환인환웅 당국을 세성인을 모신다 해서 삼성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저 지리산 850m에 물이 흘러요. 호수가 있어요. 진짜로 흐르진 않겠죠. 이거를 인공적으로 판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 지리산 청암동 여기다가 이거를 사람이 진짜 팠다니 되게 놀랬는데 한 명이 팠어요. 그 한풀서사라는 사람이 30-40년 동안 계속 혼자서 저기 그 석탑이나 궁을 혼자서 세우고 저 한척 같은 것도 만들고 호수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익은 곳이고요. 여기에 수행하는 사람들도 다니긴 해서 일반인들은 좀 가는 길들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1시간 정도면 다 둘러볼 수 있고 굉장히 좀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저런 모습을 사진 찍기 위해서 저 힘든 것들을 갑니다. 그래서 손대랑 막 돌탑 그런 것들도 다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와, 저게 산과 그 다음에 호수와 그 다음에 탑 같은 거, 돌탑 같은 게 정말 어우러지는 게 동화 속의 나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 혹시라도 국내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되시면 하동 쪽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사실 이런 숨겨진 명소, 소도시 유행이 국내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갈 때도 해당되는 트렌드고 해외 사람들도 국내에 올 때 우리나라를 오거나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 해당되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예를 들면 대만 하면 우리가 타이페이 쪽, 화롄, 예스 진지 투어 그런 쪽을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타이중이라는 그 소도시도 요즘 많이 뜨고 있죠. 그게 대만을 많이 여행한 사람들이 경험이 늘어나면서 좀 더 색다른 곳을 찾다 보니까 타이중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 혼자 산다에도 타이중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타이중 같은 것도 유행하는데 저기는 뭐 타이중의 레인보우 빌리지라는 곳이 또 대표적인 관광지라서 사진을 넣었습니다. 레인보우 빌리지는 한 할아버지가 만든 마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마을 사람들이 재건축 때문에 마을이 없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낙후되고 이래서 마을이 없어지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끝까지 여기에 혼자서 살고 계셨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너무너무 적적한 거예요. 그래서 빈집에서 자기 집에다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집에 그림 그리는 공간이 다 이제 없어졌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이 없으니까 옆집 빈집이니까 옆집 가서 그림 그리고 그 옆집 가서 그림 그리고 그다음 마을 전체 그림을 다 그리게 됐어요. 근데 여기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너무 좀 보면은 쨍한 그림이 되게 아이가 그린 것처럼 순수하기도 하고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거 그림을 그린 거에 대해서 되게 그리고 또 기분 좋죠 보면. 그래서 이게 입소문이 타면서 점점 이 마을이 관광지가 되고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여기를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나의 관광지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제가 갔을 때는 한 7, 8살 정도 굉장히 연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서 사인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도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소도시들, 일본 여행하면 요즘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진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가항공 같은 거 예를 들면 보면 요즘 새로운 지역들을 많이 취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카마스라는 곳인데요. 다카마스는 우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직항이 있긴 해요. 인천공항에서 직항이 있기도 한데 여기는 우동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동 버스나 우동 투어라는 게 있어요. 투어 상품으로. 그래서 그 해설사가 같이 타서 여기는 어떤 우동이 유명하고 우동을 먹어보시라. 그래서 한 번에 우동 한 3집을 돌아다니면서 우동집을 3번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뭐 배부르지 않겠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동이 원래 한 번 먹고 나면 후루룩 또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동 버스나 우동 택시가 굉장히 유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인정하는 우동으로 유명한 지역이 이 다카마스 카가와현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가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좀 인기예요. 그리고 뭐 다카마스에서도 유명한 게 나오시마라는 섬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섬 전체가 예술의 섬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예술가들이 여기를 섬을 살리기 위해서 미술 작품을 다 세워요. 그래서 빈집에다가 갤러리 같은 거 세우고, 그다음에 길에다가도 이곳에다가 미술관이나 그다음에 체험 작품들 그런 것들을 만져도 되는 그런 작품들을 다 세워놔서 예술의 섬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이후한, 부산에도 이후한 작가의 그 미술관, 화가의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도 이후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면서 예술 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도시들도 요즘 많이들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건 다카마스가 우동면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우동면의 그 다카마스 공항 안쪽에 싱크대가 하나 있어요. 싱크대에서 손 씻으려고 가시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싱크대에서 나오는 게 우동 국물이거든요. 여기가 공항하면은 처음에 딱 가는 곳이 그 첫 인상이죠. 마지막으로도 내가 여기가 어디였었지 여운을 남기는 이미지를 남기는 곳인데 다카마스 우동편이기 때문에 싱크대, 공항에다가 싱크대 설치해서 옆에 컵도 있어요. 종이컵. 종이컵 따르면 우동 국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우동으로 유명하다 자부심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다카마스 가시게 되면 2박 3일 여행, 3박 4일 여행도 괜찮고 인천까지 가셨다가 인천에서 출발하실 때 왕복 항공권이 인천에서 거의 20만 원이 안 돼요. 다카마스 같은 경우는 여행 가시기도 편하고 이런 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을 위한 여행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록을 위한 여행 중에서 영상으로 짧게 하는 그 쇼츠나 릴스 같은 그런 기록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부러 내가 인플루언서는 아닌데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인플루언서라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끼리 여자친구 4명이서 몽골 온 게 너무 좀 기억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옷을 다 색색깔로 입고 와가지고 그 몽골에서 촬영을 장소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위한 추억, 그 만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쇼핑 콘텐츠 아니면 뭐 뜨면은 떡상한다고도 말을 하거든요.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은 그것도 좋지만 기록으로도 되게 보존할 가치가 있다,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요즘 쇼츠를 만든 이유고요. 그래서 경험이 아까 소도시나 숨겨진 명소 같은 것처럼 특별한 경험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또 나한테도 이게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험 같은 거에 좀 사람들이 좀 열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게 그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게 있어요. 되게 책을 또 많이 안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3줄 요약 좀. 왜 3줄 요약해 주세요. 이런 댓글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기도 하고요. 쇼핑 콘텐츠에 익숙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정보만 접하고 싶고 빨리 이해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도 아마 해설하실 때 짧게 요약하는 걸 막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